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새 정부가 4.3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포럼 개회식에 영상 축사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한 세계의 환경 보물섬이지만 69년 전 수만 명의 선량한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4.3의 아픔을 언급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4.3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남아있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이 세계 평화를 위한 제주형 평화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Economic benefits can be generated through taking root and spreading out of peace. This is a peace industry.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도 기후변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습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이 청정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Jeju goes 100% renewable and 100% electric vehicles, the air will be cleaner here. It already is beginning to be cleaner. So children can breathe easier. 80개국에서 5,5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제주 포럼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유족과 민간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4.3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부나 제주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보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유족 회원들이 미국 의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제주도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 상원에 제출했던 청원서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치유를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위원단을 만들자는 게 청원서의 내용. 아시아계 의원실을 찾아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촉구하고 하원 외교위원장도 직접 만났지만 뚜렷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민간인 또 NGO 단체들만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4.3 유족회는 이번 방문에서 공식 면담은 물론 자료 전달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공식적인 접촉 없이 일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인맥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probably a long way away ye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roviding reparations, but I think we're closer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ing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4.3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여전히 민간단체나 관련 학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특별위원회는 어제 제2공항 지역 주민과 국토교통부,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환경 파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요즘 대규모로 인력을 뽑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전 허가나 신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 분야에 수백 명을 채용해 카지노 허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열린 제주 신화월드 직원 채용 박람회. 원희룡 지사까지 참석해 도민 채용을 격려한 박람회에는 800여 명이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도 박람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금까지 채용된 인원만 700여 명. 그런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0여 명이 게이밍, 카지노 분야 인력입니다. 현재 람정이 중문단지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800제곱미터. 신화 역사공원으로 이전해 지금보다 10배 이상 큰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운영하려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전제로 해서 지금 건축도 공사 중이고 신규든 아니면 저기서 옮겨오든. 그러나 카지노 이전이나 면적 변경은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아직 변경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람정이 대규모 게임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주도가 사실상 허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고 행정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즉 그 행정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이게 방치하고 있다는 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카지노가 불허될 경우 기존 채용된 인력의 고용 유지와 관리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세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제주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37개 마을 주민들에게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84%인 31개 마을이 찬성했고 6개 마을은 재산권 제약과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한 마을의 용도 지구별 경계구역을 설정한 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수건이던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오는 2019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유지에 들어선 진입로 매입을 놓고 토지주와 제주도의 의견차가 커 또다시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국립묘지로 탈바꿈하게 될 충원묘지로 들어서는 왕복 2차선 도로. 도로 양옆으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사유지에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40여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해야 하지만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들과 행정당국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려면 현재 진입로의 2배인 9,200제곱미터의 매입이 필요한 상황. 진입로는 물론 32만 제곱미터 규모인 인근 토지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나중에 쓸모도 없고 또 이제 그 효용 가치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건청에서 얘기한 것 같이 전체를 매입을 하든지. 제주도는 도로가 포함한 토지의 동쪽 부분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토지주들이 거부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삼나무 군락지에서는 그걸 뵐 수도 없고 활용도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토지주와 또 협의해 나가면서 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예산 삭감으로 4차례나 착공이 연기된 제주 국립묘지의 조성이 또다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면서 주택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329건 가운데 상향 요구는 4건에 그친 반면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325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가 작년보다 평균 16% 올라 주택 소유자들의 납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수월해졌습니다. 충북에서만 올 상반기 200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MBC 충북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모내기를 서두르고 있는 두매산골 농가. 모판을 화물차에 실어 논에 옮기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농민을 도와 일손을 거두는 일꾼은
멀리 네팔에서 온 아니시 라마 씨 부부. 3개월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한 계절 근로자입니다. Family, they are making the money to send family. 인근의 과수원도 네팔에서 일꾼 2명을 모셔왔습니다.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부터 농기계 조작까지 가르쳐주는 대로 일을 척척 잘해 손발이 맞습니다. Very good working here, boss. Very nice. Boss and ma'am, very nice, very good. 법무부가 올해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자 올봄 충북에서만 100여 농가가 200여 명의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과 숙식은 농가 부담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덜 수 있어 선호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매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눈치도 빠르고 또 의사소통도 되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냥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비판 여론도 있지만 일손이 모자라 벼랑 끝에 몰린 농촌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네, 오늘 아침 맑고 쾌청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나오실 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에서 1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낮에도 큰 더위는 없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쪽도 맑은 가운데 시정도 양호해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도 크게 덥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에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시의 지난달 평균 기온은 19.5도로 192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제주도 전체 평균 기온은 19.4도로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49mm로 통계가 작성된 1961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축사 건초 과정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3동과 건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를 이용해 건초를 옮기던 중 불이 났다는 농장주의 말을 바탕으로 과열된 차량 머플러에 건초가 맞닿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설과 부지를 인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은 판매량을 늘려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재심의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로 제주대 교수 49살 김모 씨 등 2명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학생 4명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2,300여만 원을 가로채 학과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로챈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